안녕하세요. 최강입시의 김 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한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원장입니다. 네, 저희가 저번에 한번 2028 입시 개편안 수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잖아요. 그쵸? 네, 원래는 이제 바로 과학 관련해서 얘기했으면 좋은데 여기 약간 시간이 좀 떠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오늘 저희 조 원장님 모시고 2028 입시 개편안 중에서 이 과학 파트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아무래도 자세한 내용을 알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그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교과목 선생님들이 보셔도 조금 애매한 부분들도 있고, 근데 저희가 요거를 좀 준비하는 데 좀 시간이 필요해서 한 주 정도 텀이 있었는데, 요번 주에 이제 요 부분에서도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고등과학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조 원장님 바로 시작하실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게 저희가 이제 새로 바뀌면서 우후죽순처럼 정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좀 탁 꼬집어서 그냥 요 정도만 알면 충분하다. 그런 엑기스를 만들어 봤는데 지금 화면에 띄어드는 거 보시면 가장 큰 틀이 일단 지금 현 중3 학생들이죠. 네. 그 학생들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2027년도, 2028학년도로 말하고 2027년도 예, 11월이죠. 11월달 시험보잖아요. 그때부터 그 학생들은 무조건 과학에서 통합과학 파트를 보죠. 그래서 통합과학 파트 책이 지금 중3부터 바뀌어요. 내년부터 바뀌는 거예요. 책 자체가 바뀝니다. 교육과정이 바뀌는데 큰 틀은 지금 통합과학이랑 거의 다 유사한데 약간 추가된 게 두 단원 정도가 있어요. 그거를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식으로 고1 때는 모든 학생들이 문이까지 상관없이 무조건 다 통합과학 1, 2 그러니까 1학기에는 통합과학 1, 2학기에는 통합과학 2 그 다음에 1학기, 2학기 중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과학탐구 실험을 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1학년 때는 저렇게 마치고 그렇게 와서 근데 지금 우리 현재 지금은 이과 문과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그냥, 기준이 기준은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렇게 돼버리면 2학년을 가서 과학탐구랑 사회탐구를 이수해야 되는데 과학탐구를 2학년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 선택이라 그래갖고 예전에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 지구학 원 파트가 그냥 원을 빼고 물, 화, 생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지금 있는 원, 투를 약간 이렇게 섞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네. 보시면은 진로 선택에서 역학과 에너지, 전자계, 빛이 예전에 물리2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옛날로 말씀드리면 물리2, 화학2, 생명2, 지학2예요. 이렇게 그러면 예전에는 물투를 선택을 했으면 그냥 됐는데 이제는 그 와중에 그 물투를 두 개로 쪼개놨다면 거기서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물리라는 학문은 크게 세 가지 파트가 있거든요. 역학, 전자기, 파동. 근데 보통 역학 파트가 제일 양이 많아요. 그래서 역학을 하나하나 묶고 전자기와 파동, 전기압을 하나 이런 식으로 묶은 거예요. 양쪽으로 중간 딱 사이즈를 맞춘 거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공계 중심 그쪽을 가는 학생들은 제 생각에는 모르겠지만 일반 선택에서는 네 개를 다 해야 되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게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 때 되면서는 8개 중에 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학교에서 어떻게 돌아갈지는 좀 의문이 생기죠. 수학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했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2학년, 3학년 때 배운 거를 네. 수능에 나온단 말이죠. 네, 네. 그러면 학생들이 내신을 공부하면서 수능을 같이 공부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과학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는 저 통합과학을 통합과학만, 하고 네. 2학년 때는 물화생지라는 저 네 과목을 하고 예전으로 말하면 2까지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학생들이 다시 수능 공부를 하려면 1학년 거를 다시 펼쳐봐야 된다는 그렇죠. 소리예요. 그게 진짜 혹시 우리가 옛날 6차 교육과정이 그랬어요. 아, 네, 1학년 거를 좀 봤었거든요 그때. 아. 그대로 돌아가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1학년 거 과학도 해야 돼, 1학년 거 사회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통합과학만 수능을 보잖아요. 그럼 이제 통합과학의 70% 이상은 중학교 과정이랑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과학을 잤던 친구가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저 자체 체제가. 그걸 만약에 내가 만약에 수능을 본다. 그러면 나는 그냥 지금 딱 고1 때부터 나 수능만 준비할 거야 하면은 국어, 영어, 수학도 그거, 과학도 이거만 할 거야. 나 내신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뭐 흔히 말하는 스카이 빼고 내신이 안 들어가는 수능만 가서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있잖아요. 네. 저는 그냥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수능만 준비할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어려운 거 이런 거 다 빼고 안 다 하고. 빼고. 좀 물리도 어렵잖아요. 솔직히 공부하기. 그렇죠. 어렵죠. 상대적으로 할 만할 거 아니에요. 내가 수능을 본다면 공부를 한다면
이거 앞으로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일정 이상의 내신 등급이 안 되면은 솔직히 더 이상은 이제 내신을 활용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대학을 가기가 더더욱 어려워졌어요. 왜냐면 5등급. 그럼 5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만 얘기하면 1등급을 빼고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수능하는 게 나올 수도 있어. 아예. 종합도 버리고. 종합이고 네, 뭐가 그냥 의미가 수능. 없어. 네, 그냥 수능. 왜냐면 네, 네. 3학년이 됐을 때 종합에서 저 진로 선택을 내가 해야 돼. 근데 나는 그렇게 하면 통합과 공부할 시간이 모자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택이야. 그런데 내 성적으로는 딱 까놓고 얘기했을 때 가천대 어려워.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수원대, 안양대, 성교대를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누가 거기를 일단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가려고 하겠어. 그럴 거면 오히려 거꾸로 통합과학, 통합사회? 그러면 나 3학년 거 버려. 아예 정시파이터, 나 그냥 정시파이터. 수능 그냥 끝까지 가. 그러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학교에서 반이 나뉠 수도 있겠는데 수능반하고 그냥 그래서 학생들 분류가 되겠지. 자기들이 알아서 분류를 하겠지. 그래서 왜냐면은 그 반 학생들 같은 반에 놓지도 않고 그냥 야, 너는 뭐 할 거야? 너 내신 할 거야? 그럼 넌 내신반. 예를 들면 옛날 우열반. 그치? 너는 수능 할 거야? 그럼 넌 수능반 이런 식으로. 가능성이 저는 아예 없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 학교 입장에서도 거꾸로 얘기하면 그게 더 심플할 수도 있어. 아예 1등급 때 애들만 딱 모아놓고 얘네들 그냥 교과 아니잖아. 니네 종합으로 가자. 니네 다 1등급 아니냐? 종합전형 다 대비시켜. 그리고 1등급 아닌 애들 2등급 때부터는 학생들한테 선택권 하나 주겠지. 야 그래도 니네 뭐 수도권 안에 있는 대학을 수시로 갈 애들은 이렇게 준비해. 근데 소위 얘기하는 야 도저히 답이 없어? 근데 무조건 인서울 가고 싶어? 그럼 니네 무조건 수능해. 그러면은 할 수도 있는 거지. 할 수도 세반 있는 거지. 정도. 물론 지금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지만 나름대로 고3이 됐을 때 반편성에서 여러 가지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는 있겠죠. 다만 일반고에서 그렇게까지 선생님들이 이제 요거까지 기준을 잡고 전체적인 관리를 하시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자사고한테 굉장히 유리한 입시 형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수학만 봤을 땐 아니라 봤는데 과학까지를 보면 이 전체를 봤을 땐 진짜 자사고가 진짜 자사고 진짜 유리한 애들한테 거예요. 진짜 되게 유리한 유리해요. 거예요. 왜냐면 자사고는 일단은 교육 과정을 자기들이 일단은 세팅을 할 수가 그렇지, 있고 빨리빨리 나갈 수 있잖아. 반편성에 대한 권한도 세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예 자사고에서 이렇게 가겠지. 인서울반 얘네들 다 1등급 때 애들 뭐 모아갖고 너희는 종합. 그 다음에 2등급 때 있는 애들 이후부터는 아마도 자사고 다 수능 준비 시키겠지. 그러면은 그냥 이거 대충 해. 어차피 니네 1등급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정리를 하겠지. 1등급과 아이들 이걸. 그러면 1등급 미만에 있는 애들한테는 차라리 나라면은 저 진로 선택 시간에 통합과학 가르치고 있겠지. 그렇죠. 자사고 애들은 인서울도 아니야. 상위 15개 대학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애들이잖아. 아무리 등급이 안 나와도. 그렇죠. 그러면 그때 얘기했지만 2등급 초반인 애들은 진짜 피눈물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딱 결정하겠죠. 오히려 2등급 중반 넘어가면 자사고 애들은 마음 편하지. 과연 과중고는 어떨까요? 과중고도 비슷할까? 다 하겠죠. 과중고도 지금 4개 다 하니까. 그렇죠. 근데 과중고도 굉장히 메리트가 크지 않을까. 그렇죠. 학생들만 죽어나겠죠. 그건 맞아. 그건 맞아. 학생들 죽어나겠죠. 왜냐면 기존에도 교고 나갔는데 지금도 막 지금은 이 형태로 가면 2, 3학년 때 과학과 관련된 과목으로 배워야 되는 양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일단은 다 분리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통합과학이 70%가 중학교 과정이니까 중학교 때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고1 가면 완전히 그냥 힘들어지는 거죠. 너무 차이가 나니까 한 학생과 하지 않은 그렇죠. 학생은 그리고 또 하나 느끼는 게 이렇게 돼 버리면 무슨 대학교에서 이거 이수하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찾아먹기가 힘드니까 우리 김 소장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컨설팅에서 읽거든 이렇게 들어야 돼. 학생들은 못 하죠. 솔직히 할 수가 없어 힘들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통독하고. 설명서, 그래요. 설명서. 근데 이게 결국에는 진짜 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이제는 수학만큼 되게 중요시 여겨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맨날 얘기하는 이제는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과학이라고 하는 걸 접목할 수 있는 반대로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수학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이제 학습 방법을 계속 만들고 이제 학부모님들도 이제 이해를 많이 하시니까 그러면 사회도 이 구조예요? 사회는 요거하고는 조금 틀려요. 사회는 요거하고는 조금 틀린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의 결은 비슷하죠. 사회는 똑같 사무원 생년 그거 똑같다 얘기 되면 사회과도 공통사회에서 수능을 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과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학은 네 과목이에요. 큰 틀로. 근데 사회는 큰 틀로는 5개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쪼개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훨씬 그거를 많겠죠. 아마도 최소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과학만큼의 분량으로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수 타임하고 이거 다 맞추려면. 근데 거기서는 이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과학은 이렇게 딱 투명하게 나왔는데 사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코에 골면 코골이고 귀에 골면 귀걸이라고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대신 이제 경제 파트에 대해서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워낙 많이 해서 이제 경제 파트가 어떻게 나오냐. 근데 뭐 지금 말씀들 하시는 거 들어보면 아마 난이도가 꽤 있지 않겠느냐. 변별력을 많이 가르려 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들 하세요. 왜냐면 통합사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가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경제예요. 그리고 이제 법 파트. 사회도 엄청 어렵던 문제가 좀 네. 깜짝 놀랐어요. 우리 딸이 푸는 거 보고. 아예 어려워? 쉽진 않아요. 그럼 난 또 하나 의미 드는 게 수능을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내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 등급을 가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낼 수밖에 없냐면 연계되는 물리면 이렇게 그쪽 파트에 낼 수밖에 없단 말이죠. 통합과학 자체에서 어렵게 내봤자 위에 이게 2학년 3학년 연계되는 그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조심스럽게 제가 판단을 했을 경우 그냥 수학이랑 똑같아질 것 같아요.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네, 다 해야 돼. 진짜 수학도 그 수능을 보려면 고1 과정 다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것처럼 그냥 말로만 통합과학에서만 수능을 낸다 그러지 그 단원별로 세세색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일반 선택에서 배웠던 거 통합과학에서 낼 것 같고 예? 왠지 그러지 않을까요? 이제 요 뒤에 이어서 조금 더 우리가 전체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특히 이 통합과학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어떤 게 바뀌었는지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통합과학 현 체제는 4파트고요. 4개 파트라서 보통 학생들이 중간기말을 보고 나눠져 있는데 바뀐 통합과학 교육과정에서는 책이 2권으로 나뉘어요 일단. 통합과학을 통합과학 1, 2로 1학기, 2학기. 그걸 보시는 것처럼 단원도 1, 2, 3, 1, 2, 3. 저기서 다 똑같고요. 1학기에 1에 1하고 2학기에 2에 3. 즉 1학기 과학의 기초라는 거하고요. 2에 3 과학과 미래 사회라는 단원만 추가된 거예요. 원래 없던 파트인데 그러니까 그냥 모든 우리 과학책을 보시면 그 우리 원장님도 예전에 과학책 처음 보면 첫 장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뭐 1m는 100cm. 그렇죠, 그렇죠. 그 수학에도 나와요. 네, 네. 그게 처음 들어간 거예요. 기본량과 아, 측정 단원. 측정이. 거기 하나 추가된 것처럼 1-1은 뭐 다 기본이잖아요. 측정 단원이 네. 뭐든지 뭐 이렇게 재고 뭐 이런 거. 실제로 시험 문제에도 안 나오는 단원인 거죠. 근데 아마 수능에는 한 문제는 내야 되고 무조건 나오겠죠. 들어갔으니까. 뭐 앞에 1번 뭐 2점짜리 거 내겠죠. 네. 거기 하나 나올 거, 거기 나온 거고 나머지 물질과 규칙정, 시스템 상호작용은 똑같아요. 지금 단원이랑. 뭐 예를 들어서 빅뱅부터 원소 주기율표, 그다음에 역학과 에너지, 그다음에 지구 시스템 생명체 다 똑같고요. 그다음에 통합과학 2의 2학기 단원에서도 보시면 변화와 다양성, 화학 변화. 지금 배우는 산화하는 중화반응 똑같고요. 생물 다양성과 유지도 뭐 다이내믹 시나리오 다 똑같아요. 똑같고 하나 빠진 게 지금 통합과학이 조금 어렵다는 게 그나마 맨 4단원 파트의 전기 파트가 조금 어려웠거든요. 전력, 네 맞아요. 손실 전력. 네. 거기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아 그게. 전기 파트가. 거기 좀 사라지고 대신에 밑에 과학과 미래사회인데 저거는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도덕 문제 아닌가요? 이게 보통 중학교 단원에 중학교 책도 보시면 1학년 뭐 2학년 맨 마지막에 이런 단원이 있어요. 예. 과학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과학자 소양 이런 예, 것들. 예. 이걸 넣은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IT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구체적인 기존의 과학 단원에서는 이제 배우기가 애매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하나 넣으면 그리고 저 과학과 미래사회에 좀 들어간 게 저기 보시면 정보통신과 센서라고 그래갖고 이게 언제 거냐면 이전에 물리원에 있던 파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을 보시면 뭐 송신부 뭐 발송 뭐 이런 파트가 있거든요. 거기 하나 들어갔어요. 그거. 그러니까 IT 사회에 좀 뭐 대응하는 자세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거 2개만 추가된 거 나머지 거의 똑같다. 통합과학이랑. 수학이랑 비슷하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좀 어렵게 나올 파트가 딱 정해져 있어요. 통합과학 1의 시스템과 상호작용의 역학적 상호작용 파트 거기랑 통합과학 2의 변화와 다양성의 화학 변화 파트 거기가 좀 어렵게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리화학이네. 그렇죠. 물리화학이죠. 물리화학이죠. 물리화학이죠.
물리학이죠. 진짜 중학교 때보다 빡세게 해야 돼. 거기가 좀 어렵게 나오고 어려운 문제도 많고 내 것도 많고 꼬을 것도 많고 학생들도 싫어하고 딱딱 부합마다 떠지는 그 정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현 중3 학생 내년부터죠. 내년부터 요쪽으로 바뀐다는 거죠. 근데 아직 정확하게 교재들이 안 나와서 내가 세세하게 다 보진 못했는데 요 정도가 딱 나와 있더라고요. 자체가. 여기 일반 선택 물화생지는 고2 때 배우는 과정. 지로 선택 역학부터 행성우주 이름도 거창해. 행성우주과학. 이것까지는 투 내용. 결국은 지구과학이잖아. 네. 그건 지구인데 엄청 이름 행성우주과학. 와 이름 엄청 멋있어. 화학 반응이 생긴 원래 있던 거고. 그러니까 투 내용인데 나중에 제가 약간 좀 세세하게 말씀드릴 날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투에 있던 게 살짝 원으로 간 것들도 있고요. 지금 현재 물리원, 화학원, 생명원, 과학원 4개 체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어디냐고 물으면 생명원의 유전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물리학이 아니에요 지금. 제일 어려운 건 유전 문제야.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은 ABC 혈액형이 아니야. 가계도 문제 풀이 과정만 한 페이지예요. 그게 엄청 어려워. 그래서 사교육 시장에 그게 되게 많아요. 그거를 빨리 풀어주는 막 그게 되게 많아. 인간 보면. 그렇죠. 애들도 되게 싫어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생명원 파트가 수능이 20문제잖아요. 유전 파트가 6개, 7개 나온다고. 그러니까 재수생학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13문제를 한 10분 만에 풀고 6, 7문제를 20분 동안 풀어. 그런 연습을 한다고. 그러니까 유전만 미친. 옛날 수학. 그런 식으로 해도 29번, 30번.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쭉 나온 거네요. 고1 통합과 원에 쭉 보시면 좀 자세한 내용 파트. 소단원. 아까 과학의 기초, 물질과 규칙성, 시스템과 상호작용에서 과학 기초에는 기본량과 단위, 측정과 어리고 수학 아닌가요? 저거 수학에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아마 그 특히 역학적 에너지 할 때 뭐 킬로그램, 미터, 세컨드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앞에 기초로 그거 해라 뭐 이런 거 같아. 그러니까 학원 영역이 뛰어난 애들한테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데 반대로 영양이 떨어지는 애들 많아요. 요즘 극과 극이야. 학습량이나 이런 것들이 애들이 진짜 극과 극이다 보니까 아예 이런 거 모르는 애들도 많더라고. 근데 더 그게 뭐냐면 수학에서 배웠던 거를 수학에서만 쓰는지 알아. 과학으로 넘어가지 못해. 그래서 과학에서 다시 한번 알려주지 않을까? 그 나머지는 저기 우리가 통합과의 가장 핵심은 빅뱅 우주론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런 파트가 물질과 규칙성의 원소의 형성과 별의 진화. 저거 이름만 바꿔놓은 거고, 네, 원소의 뭐 주기성, 결합 똑같이 다 똑같아요. 쭉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맨 아래 뭐 여기까지 다 1학기 내용 똑같은 거고 보시면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다음에 통합과 2 내용에서도 변화와 다양성, 환경과 에너지도 똑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기 파트인데 그게 살짝 바뀌어서 발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게 그대로 나와 있지. 좀 변형이 돼 있지. 예전에 발전기 뭐 그거 얘기하신 거죠. 전자기도. 요게 원래 요 파트인데. 근데 이게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전기하면은 다 기억나시죠? 오메 법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오메 법칙을 지금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게 그리고 고1, 고2 내용이 없어요. 맞아요. 안 그리고 고3 내용으로 간단 말이에요. 옛날에 보통 고2에 물리원 과정이 있었는데 그 파트가 문제를 어렵게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학생이 되게 싫어해서 고3 물리투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좀 발전을 하려면 아까 그 손재저역이라는 걸 알면 오메 법칙을 알아야 되는데 교육 과정에 그게 없어요. 그런 것도 좀 넣어줘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약간 뭐 모르겠네 정확하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그리고 마지막에 과학과 미래사회에서 추가된 파트가 요건데 보시면 되게 많은 거죠. 감염병과 병원체 왜 넣겠어요? 코로나. 넣었을까요? 뻔하잖아. 인공지능. 인공지능 AI 떠드는 거. 로봇 뻔한 거라 이게 보면. 과학기술과 윤리. 딱 눈에 보이잖아. 누가 봐도. 왜 요즘에 가장 핫한 거예요. 핫한 거. 그런 걸 넣어서 여기가 좀 새로이 추가된 파트인데 요것도 솔직히 옛날에 생명원이랑 물리학원에 있던 파트예요. 아니면 이거 내가 어디서 많이 봤나 했더니 이게 현재 과학 그 진로 선택 과목들. 파트에 요렇게 해서 따로 그러네. 조금씩 배우게 돼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그냥 성취도만 나오잖아. 근데 그거를 그럼 어떻게 보면 집어넣어 버린 거네. 아예 그래 1학년 때부터 한번 해라. 그러면 과학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럼 이제 또 학부모님들 중에서 또 궁금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선행했는데
과학 선행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 다 뒤집어야 돼? 아니, 뒤집어 아니. 엎어야 돼? 아니면 그대로 고 해도 돼요? 그대로 구해도 똑같아요. 그냥 그대로 똑같아요? 그대로 가요. 아, 그냥 쉽게 말하면 화학에서 제일 어려운 게 애들이 몰과 양적 관계거든요. 중화반은 그대로 또 나와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냥 그거 그냥 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그러면 수학도 그대로 가도 되니까 어차피 이제 결론을 얘기해주면 수학이나 과학이나 선행했던 친구들은 그냥 그대로 지금 했던 대로 쭉 가면 된다. 네, 그냥 또 어차피 교육반에 그냥 그대로 들어갔으니까. 뭐 추가된 거는 나중에 그냥 짜잘한 것들 몇 개만 이렇게 지금 하면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지금 하시던 대로 그냥 가볍게 하시면 돼요. 기존하고는 아무튼 체제가 좀 많이 바뀌어 보이는 느낌이 나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현재 교육 과정에서 이게 얼마만큼 연동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니까 지금 특히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 이런 걸 통해서 혹시 아직까지 과학 공부를 좀 안 시켰다 등한시했었던 것 같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부터는 인강 혹은 이 학원 같은 사교육을 통해서 아직은 좀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잖아요. 이제 시작이니까. 이게 중학교 3학년 과정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게 워낙 많다고 지금 또 과학 원장님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걸 좀 미리 대비하자. 솔직히 이런 게 저는 선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렇죠. 게. 그렇죠. 다른 게 뭐 선행이다, 뭐 고2, 고3권 한다가 아니라 왜냐면 지금 잘 배워놓으면 고1 때 이걸 바로 써먹을 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아이의 목표가 정말 최상위권 대학이다. 만약 의대다라고 한다면 이걸 준비하는 기간을 조금 더 일찍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한다면 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그렇죠. 중학교 1학년. 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부터 준비를 잘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대한민국 최상위권 대학에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지금은 이제 그런 트렌드의 어떤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또한 이번에 인천 송도에 네. 수학하고 과학 컨설팅까지. 전문 학원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진짜 한번 최상위권 학생들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죠. 이런 네, 좀 네. 플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학생들까지 네. 한번 어느 정도 육성을 해서 이 친구들이 정말 고등학교 갔을 때는 자신의 실력만 가지고도 충분히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 아니면 좋은 본인이 원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교육 과정을 좀 준비 중이에요. 그런 교육 과정에 맞춰서 좀 열심히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도 가져주시고요. 네. 혹시라도 정말 학원에 대해서 좀 이런 고민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당장 저희가 오픈하는 건 아니지만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뭐 준비하는 학원이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교육 과정도 학생들한테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좀 상기시킬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2028 입시 계획안 특히 과학과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정말 과학 원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이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다음에도 또 저희가 과학과 관련된 거 아니면 뭐 수학과 관련된 거를 가지고 얘기할 때 또 한번 나와주세요. 네. 자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를. 종종. 자, 그러면 오늘 아무튼 내용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최강 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입시연구소의 김 소장 네, 한 원장. 네, 조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